현재 한국의 수도권 일대는 80년 만의 폭우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물이 가득 차 맨홀로 거세게 빗물이 역류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고, 거센 물살에 몸이 약한 학생들은 제 몸을 가누지 못해 물살이 휩쓸려가는 아찔한 모습도 보입니다. 카페에 있다 바깥에 차오른 물로 인해 출입문이 봉쇄되어 말 그대로 감금된 이들도 나왔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은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로도 영락없이 침수되어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속도로의 상황도 이렇다면 수도권 시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오죽하면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소 1년 동안 중고차는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영락없이 차량이 침수된 사람들은 얌전히 집에나 있을 것이라며 후회를 합니다. 그치만 막상 아파트 주차장에 얌전히 주차를 시켜뒀던 차량들조차 쏟아지는 빗물에 무방비로 당한 것은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만물의 영장 인간이라지만 다시 한번 대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할 뿐인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이날의 폭우는 마치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듯이 다가오는 며칠간의 일기예보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좌절을 느끼기는커녕 해악의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름철 피서를 떠난 친구가 단톡방에서 실시간 계곡 인증 사진을 올리자 서울에 있던 친구는 자신의 침수된 차량 안에서 자기도 계곡이라며 인증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폭우 속에서 수영을 하고 낭만을 즐기며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걸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목격한 외국인들은 컬처 쇼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량이 침수되고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어찌 일이 태어나냐는 것인데요. 특히 며칠 동안 이런 폭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는 와중에도 생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경악합니다. 자신의 나라였으면 출근은커녕 산재 처리와 유급 휴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물에 빠진 생쥐 마냥 홀딱 젖은 옷으로 물을 뚝뚝 흘리며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비싼 차량 위에 올라가 내일 어떻게 출근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배달원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도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태연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런 날에도 출근 걱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자조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본 외국인들은 이래서 한국이 짧은 기간 안에 그토록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구나라며 대한민국이 초단기간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성장 동력을 여기서 찾고 있죠. 서울에서 물난리를 맞이한 외국인들이 놀라고 있는 광경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조금만 젖은 바닥 위에서 바깥을 보는 이 사진은 위화감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이 건물은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 태풍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차수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은 아예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 있는데 홀로 고고히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도 하죠. 이를 본 외국인들은 노아의 방주를 보는 것 같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한강 둔치 곳곳에 설치된 편의점으로 플로팅하우스 방식으로 지어졌죠. 플로팅하우스는 건물 바닥에 부력을 낼 수 있는 밀폐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이 차면 부력에 의해 건물이 자동으로 뜨는 원리를 사용하는데, 가장자리에 최고 높이 12m까지 지탱할 수 있는 세기둥이 박혀 건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재난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식료품과 생필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언제라도 물품을 구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의 편의점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재난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은 만일의 상황을 위한 대비책일 뿐 이미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에 유학으로 온 일본인들이 크게 놀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본은 매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재난 강국이라는 이상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 대응은 매우 느린 것이 현실입니다. 재난 현장의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놈의 관료주의, 매뉴얼 중심주의로 인해 기껏 자위대 식수차를 파견해 놓고서 위에서 아직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물을 바닥에 버린 것은 꽤 유명한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겪던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상황은 낯설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 희희낙낙 술이나 마시던 일본 정치인들과 다릅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구청장도 있습니다. 밤새 위험 지역을 순찰하며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지 지켜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여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열일하는 모습이죠. 시민들을 당연히 보살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관료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인들이 곳곳에 출연하여 슈퍼맨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강남역 항복판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센 물살을 헤치며 걸어가더니 배수관에 쌓여있던 더러운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건져냅니다. 덕분에 무릎까지 차올랐던 물이 빠르게 빠져 주변에 고립되어 있던 시민들이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따뜻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쪼록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미 발생한 피해도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